네, 안녕하세요. 윤은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헤라클레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 영웅이라는 개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그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그 그리스와 로마 신화 그리고 심볼리즘에 대해서 진행했었던 강의의 일부이거든요. 이 강의 자체는 그 오래전에 맨리 피 홀씨가 그 진행했었던 강좌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또 히로란 무엇이냐? 토탈 맨 또는 빙이다. 완전한 인간 또는 완전한 존재.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Union of God and mortal and the production of a hero. God, 즉 신하고 이제 신성, 그리고 mortal, 이것은 이제 인간, 그 우리 육체를 지닌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영웅이 탄생한다. 자, 그러니까 이 영웅이라는 것은 이제 신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속성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통의 인간이 영적 성장을 해서 이제 히로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 인간은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나고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하늘, 어머니 지구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보통 인간과 이 영웅, 히로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 히로는 신의 모든 측면, 즉 모든 속성, 그리고 신의 여러 가지 특성들,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힘, 이런 힘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때 완전한 인간이 되고 그것이 바로 히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림푸스의 12신 중 하나가 리드하고 나머지 11명의 신이 그를 보좌 하면서 떠받드는 하이라키 구조가 완성된 인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올림푸스에 12신이 있거든요. 뭐 어저께 소개했었던 제우스와 헤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10개 신 해서 올림푸스에 거주하는 12개 신이 있는데 그 이 하나하나의 신들은 하나의 신성한 원칙, 자연의 섭리, 우주의 법칙, 그런 것의 한 측면을 이제 상징하는 심볼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12명의 신이 12개의 별자리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리드하고 나머지 11명이 보좌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병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병자리가 상징하는 그런 신의 속성,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뭐 다른 별자리들에 비해서 좀 많이 갖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물병자리에 해당되는 속성만 가지고 이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이 리딩을 하되 나머지 11개 별자리가 가진 속성, 그런 속성의 좋은 면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조화를 이룬 인간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별자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즉 어쨌든 이 12가지, 이건 뭐 12가지는 뭐 임의의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속성들, 신성이 상징하는 그런 속성들을 잘 조화시키고 어느 한쪽이 너무 튀거나 너무 또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밸런스를 잃은 상태,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인간이 되었을 때 이제 히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토탈 빙의 반대 개념은 이제 그 맨리 피오시는 이거 separate being, 어떤 좀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그 조화로부터 멀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웅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머리만 똑똑한 사람,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이제 뭐 감정도 뭐 별로 없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영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정만 풍부한 사람, 이성적 사고 능력만 뛰어난 사람, 심지어 어떤 굳은 신념과 신앙심으로 뭉친 사람, 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뭐 지성적인 것, 뭐 이성, 감정, 그리고 이제 행동하려는 용기, 의지,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히로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히로는 결국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truth seeker, 즉 구도자, 진리를 추구하는, truth를 seek하는 구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번 삶에서 이 구도자의 길을 걷기로 시작했다. 그런 결심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히로라고 이제 말하자면 히로 후보생인 거죠. 말하자면 히로의 길을
영웅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웅이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방식을 알리는 것. 자, 지금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영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에 존재하는 중간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거하면서 그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연의 법칙, 신의 섭리, 자, 이런 것들을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전파하는 것, 중간계에 전파하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즉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상승. 자, 우리는 어쨌든 인간이니까 이제 물질계에 속박되어 있어서 그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본래의 모습은 이제 신과 인간 사이 중간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상승하는 것, 즉 평범한 인간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인들의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즉 히로는 그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다.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인들은 그 영웅에도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The Heroic Orders, 이제 세 개의 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Plutonian Order, 두 번째가 Neptunian Order, 그리고 세 번째가 Jupiterian Order입니다. 자, 이거 주피터, 넵튠, 플루토, 이거는 이제 로마의 신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이 사실은 그 물질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세 신이 사실은 하나의 존재다. 그 삼위일체다. 즉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또는 주피터, 넵튠, 플루토가 이제 하나의 삼위일체를 이제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신화상에서는 이 세 명이 이제 삼형제죠.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신들의 이름으로 이제 영웅들의 등급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럼 플루토니언 오더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 사람은 그 물질계의 영웅입니다. 자, 이 물질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영웅의 면모를 드러내고 영웅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예를 들어서 양심, 헌신, 선의, 자, 이런 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봉사하는,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을 판단 기준으로 이제 선행을 행하는 사람.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아주 이런 케이스 드물겠지만, 그리고 전사. 뭐 예를 들어서 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전쟁터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뭐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선의의 명분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여기 뒤에 나오네요. 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 영웅이다. 우리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일반적인 영웅이라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들의 한계는 뭐냐면은 일단 물질계를 지배하는 힘. 그건 결국 폭력이거든요. 그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 뭐 그런 이제 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낮은 단계의 영웅입니다. 자, 이들을 이끄는 힘. 이들을 행동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은 power of opinion. 즉, opinion은 이제 의견이라는 거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즉, 의견이 원동력이 돼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자, 근데 이제 그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 opinion은 사실 가장 하위 단계거든요. 자, 왜냐면은 이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자,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넵튠이언 오더, 또는 이제 넵튠은 이제 포세이돈에 해당되는 이제 바다의 신이죠. 자,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영웅이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꼭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동물 상태에 가까운 내 자신을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많이 성장한 그런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즉 자기 개발에 성공하는 영웅.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진짜로 인간이 된 완전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에 등장하는 그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있죠. 그 사람을 이제 대표적인 이 넵튠이언 오더의 영웅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그 서사시를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된 여정을 통해서
막판에 결국 자기 혼자만 살아남죠. 그 동료들은 구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리스의 지휘관 이타카의 군주이자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었던 이제 지휘관 중에 한 명인데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제 귀향을 하는데 집으로 이제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숱한 시련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끌던 뭐 군대, 뭐 함선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잃고 자기 자신만 혼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제 집으로 복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만을 이제 구원했다라는 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동료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넵튜니언 오더에 해당되는 영웅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power of sense, 즉 감각 또는 psychic instinct, 심리적 본능.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오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자, 그것에 의존해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보다는 이 센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센스가 있다. 즉 상식적인 것, 그 내 기준보다도 이제 상식에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 또는 센스, 감각을 통해서 그 전달되는 객관적인 그런 정보. 자, 그런 것들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이제 넵튜니언 오더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오디세우스의 여정에서는 그 긴 여정에서는 이 센스에만 의존하는 것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상위의 그 레벨은 주피테리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피터, 제우스에 해당되는 이제 영웅이죠. 자, 이들의 특성은 그 넵튜니언 오더보다도 이제 한 단계 위여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즉 자기 자신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데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빛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뭐 가르침을 전해주고 말하자면 리더 역할까지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일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영웅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웅의 길을 걷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어제 소개드렸던 헐큘리스 또는 헤라클레스 그리고 피타고라스 같은 이런 위대한 스승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원동력은 power of imagination, 즉 상상력의 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넵튜니언 오더에서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 그것에 의존해서 이제 행동하지만은 그보다 한 단계 넘어가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오감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도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보다 높은 단계, 진짜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신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power of imagination이다. 이 세상에서 어저께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imagination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의 원동력은 imagination입니다. 자, 그러면 그 넵튜니언 오더의 영웅 중 하나인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이 전쟁 있죠? 그 그리스와 이제 트로이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타카라는 지역의 이제 군주이자 이제 그리스에 속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가를 하죠. 그리고 그 전쟁을 그리스군의 승리로 이끈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도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라는 게 이제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제 말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그 말을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그러니까 적군을 속임으로써 트로이의 이제 견고한 성을 이제 뚫고 이제 그리스를 승리로 이끌었죠. 자,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그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12가지의 도전 과제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고생을 해요. 무려 10년을 걸쳐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자기 목숨만 건지고 이제 고향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 어저께
소개해드린 헤라클레스가 이제 12가지의 공업을 수행했듯이 이 오디세우스라는 영웅도 그 12가지의 시련, 12가지의 도전 과제를 겪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감각에만 의존하던 그 넵튜니언 오더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즉 주피테리안 오더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 페이지에서 이제 뭐 11명의 올림푸스 신의 지배를 받고 나머지 11명 신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세이돈, 바다의 올림푸스 12신 중 바다의 신 포세이돈 원형의 여정을 상징하는 영웅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오디세우스라는 학생의 담임 선생님은 포세이돈입니다. 자, 그래서 포세이돈이 온갖 시련과 과제를 던져주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11신들도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을 이제 닥치게 하죠. 자, 어저께 설명드렸었던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은 담임 선생님이 아폴로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신 아폴로.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영웅들에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제가 주어지죠.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황금 양피를 구하러 떠났던 이아손 또는 제이슨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제이슨이라고 하는데, 그 황금 양피, 말하자면 이거는 양자리에 해당되는 그런 그 영웅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아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전쟁의 신 아레스 또는 마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큐피드와 프시케의 이야기. 거기에서는 이제 프시케라는 이제 여인이 말하자면 영웅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데, 큐피드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죠.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영웅들마다 그 다양한 종류의 영웅들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길과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별자리로 따지자면 물고기 자리의 도전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영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도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원형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교정을 거친 후에 원형으로 복귀할 수 있다. 자,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세이돈 원형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날 때마다 포세이돈을 비롯한 스승들이 이렇게 반드시 교정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채찍질을 가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군대를 이끌고 여정에 오른 오디세우스는 결국 휘하의 모든 병사들을 잃고 홀로 귀향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대군으로 떠났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온갖 시련을 겪게 되거든요. 뭐 풍랑도 만나고 뭐 배들이 자초되고 또 어떤 땅에서 뭐 괴물들에게 잡혀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모든 함선을 다 잃게 되고 휘하의 모든 병력도 잃게 되고, 심지어 오디세우스 본인도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기고, 그래서 거의 알몸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 자신 하나만을 이제 구원하는 그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목표를 도달하게 되죠. 자,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것,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일종의 군주, 일종의 왕이거든요.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대규모 군대, 병사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상징적으로 이 오디세우스 본인의 에고, 그가 이룬 업적, 성과, 즉 에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오디세우스의 본질은 아니고, 하지만 이것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에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허물어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치장을, 실제로 그 12가지의 과업을 겪으면서 통과하면서 그렇게 되죠. 자, 오디세우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물론 고향이죠. 이 고향에는 운명의 테피스트를 짜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부인 페넬로페가 있습니다. 그 페넬로페에게 귀환해서 그녀를 다시 자기 품에 안는 것, 그것이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페넬로페는 그 오디세우스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넵튜니언 오더의 상위 원형,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 이제 말하자면은 넵튜니언 오더 영웅의 최종 목표, 뭐 진리, 깨달음,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오디세우스의 12가지 모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마루스, 첫 번째 이스마루스입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12개의 그 숫자들이 되게 특이해요. 12개의 함선을 이제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비교적 잘 귀환하는 길에서 비교적 잘 순항하다가 이스마루스라는 이제 섬인가요? 뭐 하여튼 그곳에 상륙을 했는데 상륙해서 그 지역을 함락시켰는데 욕심의 눈이 먼 병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병사들이라는 것은 오디세우스의 에고입니다. 자기의 거짓 자아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과하게 약탈을 자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72명의 병사를 잃게 됩니다. 그것도 각 함선에서 6명씩.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그 껍데기, 그러니까 일부 자기 본질을 감추고 있는 그 영웅의 본질을 감추고 있는 껍데기의 일부가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기 병력을 잃게 되거든요. 이 병력을 잃는 과정이 결국에는 과거에 거짓 자에 속박되어 있었던 거짓 나가 죽고 새로운 나로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로터스 이터. 자, 9일 동안 제우스가 이제 보낸 바람에 이제 제우스가 이제 바람을 통제하죠. 때말려 이제 로터스 이터스, 로토파고스족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 곳에 이제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터스는 이제 연꽃이죠. 이 로터스 꽃의 잎 또는 이제 씨를 먹은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하게 되는 그런 일단 약물 효과, 마약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병사들이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 로터스를 막 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약 중독자처럼 말하자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죠. 그 오즈의 마법사 그 책이나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 도로시 일행이 이제 에메랄드 시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그 꽃밭 같은 데 있죠. 그 꽃의 향기에 취해서 전부 다 이제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막 꽃 향기에 취해서 잠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표에서 벗어나죠. 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에는 오디세우가 나서서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해. 우리가 누구인지 망각해서는 안 돼. 그래서 강제 복귀시키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한번 이제 후퇴를 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목표 길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폴리페머스. 오디세우스와 12명의 병사가 그 폴리페머스라는 이제 사이클롭스 또는 우리말로는 키클롭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외눈박이 괴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 폴리페머스라는 키클롭스가 이제 포세이돈의 또 아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거대한 괴물이 거주하고 있는 동굴에 인질로 잡혀요. 그런데 이 괴물이 이제 막 사람들을 막 잡아먹거든요. 그 병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폴리페무스에게 잡아먹히죠.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도 이제 잡아먹힐 그런 위험에 처했는데 결국에는 거대한 나무로 나무를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송곳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외눈박이에 눈을 찌른 후 탈출에 성공하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장면인데 이 폴리페무스가 결국에는 이 눈으로 상징되잖아요. 그 넵튜니언 오더는 그 감각에 의존해서 이제 행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즉 이 눈이라는 것은 그 감각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그 다음 단계의 영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각에만 의존하는 그런 속성을 버려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디세우스 일행이 그 폴리페무스의 외눈을 찌른 데 성공한 것은 나는 더 이상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단계로 넘어가겠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는 보다 더 큰 시각을 가지겠다.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시험을 통과하게 된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그 영화 매트릭스 3편에 나오죠. 그 3편에서 이제 네오가 어떤 나쁜 놈이랑 그 자기네 우주선에 침투한 어떤 나쁜 놈이랑 이제 싸우다가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네오가 두 눈을 잃게 되죠. 거의 이제 마지막 그 기계들의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자, 그런데 두 눈을 잃었지만은 오히려 그 사물의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을 찔렀던 그 무례한이 알고 봤더니
그 스미스 요원인 거예요. 그 스미스 겉으로 봤을 때는 스미스 요원이라는 걸 몰랐지만은 오히려 눈을 잃고 난 후에 그 인간 배후에 있는 그 스미스의 실체를 알아보게 되죠. 자, 오디세우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동안은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쉽게 드러나는 것, 그런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가 이제 거인의 눈을 찌르고 나서, 즉 오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죠. 예, 아이고 너무 기네요. 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올로스가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과제입니다. 통치하는 땅에 잠시 머무르며 바람을 선물 받았어요. 이제 바람을 선물 받음으로써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자 고향 향해서 이제 항해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또 여기서도 9일간의 항해 끝에 이 9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해 끝에 이타카 즉 자기 고향에 거의 도착할 무렵 그 욕심에 눈먼 병사들이 그 바람을 어떤 보따리에다 넣어줬는데 이걸 탁 풀어버렸거든요. 봉지를 열어버렸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 배들이 함선이 그 방향을 잃고 다시 또 먼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제 또 후퇴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시련을 겪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그 이후에 이제 또 7일간의 항해 끝에 라이스트리곤이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텔레피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 어쨌든 또 이제 새로운 모험을 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제 오디세우스가 동태 파악을 위해 병사들을 파견했는데 결국 2명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함대가 포위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 과정에서 결국 오디세우스 휘하에 있던 12선의 함선들 중 11척이 파괴가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디세우스의 겉포장, 에고를 상징하는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이제 설시 또는 이제 키르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 여마법사죠. 자, 이것은 말하자면은 오디세우스를 이제 유혹하는 유혹녀 같은 뭐 속된 말로 약간 꽃뱀 같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자, 이제 이 오디세우스 일행이 여마법사 설시가 거주하는 아이아이에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12명의 병사를 파견했으나 한 명만 무사히 귀환하고 나머지 11명은 그 설시 마법사의 마법에 걸려서 이제 돼지로 둔갑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죠. 그 오디세우스는 이제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제 키르케 설시의 마법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시가 뭐냐면은 이제 오디세우스를 사랑하죠. 자, 그래서 나의 남편이 돼서 여기서 이제 살자. 즉 이것도 오디세우스가 원래 가야 할 길,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여기 있으면은 나 굉장히 편해. 너의 왜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가려고 해. 나랑 같이 여기서 이제 오손도손 행복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둘이서 1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오디세우스가.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졌더라면은 나의 목표고 뭐고, 페넬로페고, 부인 페넬로페는 이제 안중에서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정착하게 될 수도 있겠죠. 즉, 목표를 저버리고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살다가 갈래. 하지만 결국에는, 심지어 이제 설시가 이제, 여기 계속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 신이 되도록 도와줄게. 이런 유혹까지 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오디세우스가, 이것도 나를 사실상 마취시키는,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하나의 또 함정이구나. 또는 그런 함정이구나. 그런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시 이제 항해에 나서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사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설시가 계속 붙잡지만은 결국 오디세우스가 그녀를 뿌리치고 나서죠. 오디세우스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설시가 놔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 조언까지 해주죠. 그래서 다음 것이 이제 언더월드, 즉 하데스, 지하 세계, 하데스라는 거죠. 자, 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옥에 비유할 수 있는 그 죽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언더월드를 방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설시의 조언에 따라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하데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 귀환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 그런 조언 같은 것을 이제 전해 듣고선 이제 다시 또 여행을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이제 사이렌입니다. 그 사이렌은 말하자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제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바다 요정들이죠. 그 아르고호 선원들, 즉 이하손이 이제 황금 양피를 구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아르고호의 선원들도 이 사이렌들의 그 과제를 한번 통과를 했었죠. 오디세우스는 설시의 조언에 따라 선원들의 길을 막고 자신은 밧줄에 꽁꽁 묶도록 배에 꽁꽁 묶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이렌들의 유혹을 간신히 또 통과합니다. 자, 이 사이렌도 어떻게 보면 설시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원래 나아가야 할 길, 그 길에 대한 생각을, 즉 삶의 목적, 삶의 임무에 대한 것들을 망각하게 만들고 어쨌든 유혹한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시련을 이미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오디세우스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선원들의 귀를 왁스로 막았다. 즉 사이렌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도 그 사이렌을 향해서 그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나아갈 수 없도록 자기 스스로를 이제 결박하죠. 배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스킬라와 카르비디스를 통과하는 모험입니다. 자, 머리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스킬라라는 그 괴물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거대한 소용돌이 카르디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 장애물을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설시가 이런 그 이타카로 가는 길에 이런 함정 장애물이 있을 거를 미리 알고 이제 조언을 해줬죠. 오디세우스가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든 피해를 보는데 이제 이왕이면은 이제 피해가 적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지혜를 이제 설시가 이제 조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또 한 차례 큰 피해를 입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생존자들이 이제 무사히 이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를 포함해서. 자, 10번째, Cattle of the Sun God. 이제 계속 이제 항해 중이다가 이제 또 기상악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시련이 닥칩니다. 그래서 트리나키아라는 섬에 정박한 오디세우스.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리나키아라는 섬에는 이제 태양신 헬리오스가 키우는 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헬리오스 신의 뭐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굉장히 신성한 소기 때문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했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병사들은 그 신성한 소를 잡아서 먹습니다.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또 한 번 원래의 길에서 그 정도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헬리오스가 이 사실을 제우스에서 일러 바쳐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시련을 겪게 되죠. 다음날 기상이 호전되어서 이제 다시 이타카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갑작스러운 번개, 제우스가 내린 번개가 나타나서 이제 배가 난파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그 오디세우스 일행이 지금 배 딱 한 척밖에 없잖아요. 그 배마저 난파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디세우스는 자기 이제 배도 없고 함선도 없고 휘하의 병사들도 다 잃은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껍데기를 이루었었던 에고들이 하나하나씩 다 벗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설시, 그 여마법사 설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세우스는 넵튜니언 오더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 센스 파워, 즉 감각에 의존하는 그런 영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여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근데 그 주피테리안, 그보다 상위에 있는 주피테리안 오더의 핵심은, 그 원동력은 power of imagination, 즉 상상력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이제 다음번 오디세우스의 목적이잖아요. 그 한 단계 위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설시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imagination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센스 파워. 자, 그러니까 센스 파워와 이미지네이션의 이제 일종의 대결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자, 이 상상력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런 굉장히 유용한 그 정신의 힘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을 이제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제 망상에 빠질 수가 있죠. 네, 그냥 막 있지도 않은 것을 막 만들어내는, 막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만들어내고 그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이미지네이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네이션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다룰 수 있도록 그 상상력이 안 좋은 측면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시라는 이 여마법사가 이 이미지네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디세우스를 말하자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계속 유혹을 하죠. 이제 이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정신적, 감정적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오디세우스 지금 굉장히 힘든 여정에서 나 여기서 이제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이 상상력, 이 환상적인 상상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냥 차라리 살래. 이 비록 거짓 세상이지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 상상의 산물에 환상의 산물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머무를래.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네이션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아스트럴 라이트라는 이제 표현으로도 이제 씁니다. 허상이 지배하는 세계. 그 우리가 원하는 것, 그 현실 자체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더욱 착각에 빠지게 하는 일종의 그 마약 효과와도 같은 그런 용도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미지네이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자기 기만, 망상에 빠져서 뭐 독재, 잔혹함, 무자비함, 증오, 두려움 이렇게 공포, 무지, 미신, 뭐 종교 재판과 같은 그런 사고 방식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제 또 달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가 그러하듯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상상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을 때, 즉 설시라는 여마법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오디세우스는 이제 설시를 보면서 그 스토리상에서 이게 내 부인이구나 이런 착각에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허상에 그 설시가 마치 자기 그 부인인 것처럼 이렇게 딱 모습을 하고 나타나니까 내가 여기 목표 도달했나 보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또 하나의 어쨌든 함정입니다. 맨리 피오시가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Imagination comes in the form of truth and takes on the likeness of reality. 자, 이 상상력, 우리 상상력을 통해서 그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은 마치 사실은 이제 거짓인데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력이라는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는 도구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혼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상상력을 온전하게 제어할 수 없다. 네, 요즘 뭐 우리 사회에서 뭐 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혼이 안정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자기 자신부터 그 내면부터 이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유혹에 그 환상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상해서 보는 왜곡된 시각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진짜 마약에 취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약에 취하면은 그 현실을, 그 고달픈 현실,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머릿속에서 꿈꾼 지상천국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사실 그건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의 과제 중 하나가 그 이미지네이션을 정복하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설시를 정복하는 게 이미지네이션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2개 남았네요. 캘립소. 자, 오귀기아 섬에 이제 간신히 상륙한 오디세우스. 이제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죠. 이곳에서 이제 또 한 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틀라스의 딸 칼립소와 함께 또 8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게 돼요. 이 사람 계속 바람피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 전부 다 상징적인 겁니다. 내 험난한 여정이지만 사실은 그 험난한 여정이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이거든요. 하지만 계속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좋네, 살기 좋네, 아름다운 부인도, 새로운 부인도 얻었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 몸이 편한 것만큼 그게 큰 함정이 또 없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것을 잊지는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계속 영영 귀향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진짜 부인이 있는 그 진리 깨달음을 상징하는 페넬로페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8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발이 묶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시점에 그 아테나 여신이 개입해서 오디세우스의 딱한 사정을 제우스에게 호소하고, 제우스가 이제 말하자면 신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향을 돕도록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 오디세우스는 지금 스스로를 돕는 자예요. 어쨌든 이런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 고향으로, 이 고향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목적의식, 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죠. 계속 의지와 그런 의지를 나름대로 발휘하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신이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세월을 낭비하면서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신이 도움을 주지 않죠. 즉 노력하는 자에게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11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배를 새로, 여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이제 도움으로 등을 통해서 배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항해길에 오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도달할 것 같더니만은 또 다시 포세이돈에 의해서 좌절을 맛봅니다. 그리고 류코시어라는 이제 바다 요정의 도움으로 이제 구사일생, 또 여기서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또 한 번 넘기는 거죠. 캘립소 요에서.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에아키아. 거기서 이제 또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이제 해변에 쓸려서 이제 파에아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자기 옷까지 다 없어진, 말 그대로 버스데이 수트, 자기 몸뚱아리만 간신히 이제 챙겨서 그 목숨만 간신히 이제 유지해서 이제 해안가에 쓸려오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출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처럼 그 12가지 이제 과제를 통과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병력, 병사들, 즉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이제 벗어제끼고 그 알몸으로만 돼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향에 간신히 이제 귀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 여행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떨쳐버림으로써 드디어 영웅이 되고 페넬로페, 즉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넵튜니언 오더에 속해 있었던 그 오디세우스가 그 단계를 초월해서 그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피테리안 오더, 말하자면 더 한 단계 높은 영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저께 설명했었던 헤라클레스나 이 오디세우스나 굉장히 이 영웅들의 모든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웅들이라는 것은 그 별도 영웅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인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즉 우리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삶이 주는, 신들이 주는 이런 과제들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지 않음으로써, 이탈하더라도 뭐 이탈할 수는 있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채찍을 맞으면서 다시 이보 전진 일보 후퇴를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비틀비틀 거리면서라도 최종적으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웅이 가야 할 길이고 존재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새겨두고 삶에 임하면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보다 목적의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좀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좀 에피소드 진짜 긴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